혀를 빨았습니다. 이 따로 끓여주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다정다감이 병이라면 병이랄까 항상 그 사랑이 좀 굶주려 있고. 교직원들의 범죄는 수년간 학교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2005년 당시 재단의 이사장은 설립자 김모 씨, 성폭행 가해자인 두 아들은 교장과 행정실장이었고 나머지 재단의 요직에도 친인척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게 벽이었고요. 아무리 떠들고 외쳐도 대꾸 하나 안 하고 문 하나 열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지난 11월 인화학교는 폐쇄됐다. 우석법인이 그동안 엄청난 물의를 빚었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최종적으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도가니를 계기로 공익이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여론이 거세졌다. 여야도 한 목소리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마비됐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화학교 학생들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내일이면 인화학교 학생들의 자립을 위해 지난 2년간 준비해온 홀더 카페가 문을 연다. 학생들은 바리스타로 일하며 자립의 꿈을 키워갈 것이다. 청각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이 작은 공간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카페의 이름처럼 한 인간으로 또 청년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터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지난 11월 30일 11.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용의자가 체포됐다. 목적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한 거는 틀림없는 거죠. 3명이 이제 우선 먼저 검거가 됐고요. 이 3명의 이제 조사를 통해서 그 위에 상선인 이제 공 씨가 나오게 된 겁니다.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공모 씨는 당시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이었던 최구식 의원의 비서였다. 저는 사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것처럼 황당한 심정입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이었던 서울시장 선거. 548개의 투표소가 이번 선거 때 변경됐다. 선거 당일 시민들은 혼란을 겪었다. 관공서도 아닌 이런 개인 빌딩의 지하 주차장 어머니들이 좀 몇 분 계셨는데 왜 여기에서 투표하냐고. 투표소라고 알려주는 건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 외에는 없었어요. 신 씨는 투표소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투표소 찾기 눌러가지고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이렇게 넣으면은 상도 2동 넣으면은 거기에서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계속. 오전 7시 때 평균 투표를 비교해보면 지난 재보궐선거가 0.2% 하락했습니다. 동대문구의 경우 가장 큰 폭인 2.9%가 줄었습니다. 공모 씨의 계좌, 통화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배후 인물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디도스 공격 전날 공 씨가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 김모 씨,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비서 출신인 박모 청와대 행정관과 만났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찰은 무슨 이유인지 단독 범행으로 결론졌다.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와 피의자들 사이에 수상한 돈 거래가 드러나면서 디도스 공격 의혹은 청와대까지 확산되고 있다. (2011년)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올 연말 사상 최대의 승진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자신을 하층민으로 여기며 열의 6은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 상승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왜 서민들은 자꾸 힘들어지는 걸까요?
은행을 믿고 돈을 맡겼던 예금자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400번 이유는 매일 오시면 어떤 분들이 부약분지 하루 전날에 법조인하고 다 돈을 다 빼준다면서 예? 우리 서민들은 보호조장이 뭐합니까? 하루에 3,000원, 4,000원 벌어가지고 36년 식당 생활했어요, 내가. 그걸 모아가지고 먹을 거 못 먹고 300원짜리 양말 하나 못 사신고 내가 총 재산이요, 그래, 재산. 야? 그게 피눈물 나는 돈이지, 그게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피라, 피. 예금자들의 피 같은 돈이 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들의 사금고로 쓰였다. 해발 900m의 울주 백운산. 목장을 비롯해 정상 부근까지 약 310만 제곱미터, 즉 95만 평의 골프장을 건설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운산 자락에 살아온 주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골프장 그래도 어느 정도 땅이 좀 평평하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낭떠러지밖에 쑥 올랐다 쑥 내려갔다가 그건 무슨 골프장이노? 부지 매입 등 이 사업에 든 880억 원은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해 주었습니다. 땅을 살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일단 명의만 좀 빌려다가 자기네들이 직원들이 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명의를 빌려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출을 낸다 하더라고. 땅 뭐 사시는데 가보시고는 하셨어요? 아, 땅도 모르셨어요? 우리는 부산저축은행 그룹 내부에 비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대출을 내준 업체의 임원들이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나 대주주와 어떤 관계인지 기록해 놓은 문건입니다. 은행은 친인척과 지인들의 명의로 100여 개의 특수목적법인을 운영하며 수조 원의 고객 예금을 사업성이 불확실한 개발 사업에 쏟아부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되면 이런 고위험 투자를 했는데 잘 되면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안 되면 은행에서 부담한다는 겁니다. 은행은 누굽니까? 대다수 예금자들이 낸 돈이죠. 네. 그러면 잘 되면 내가 먹고 안 되면 남이 부담하니까 내가 고위험으로 가자. 밑져봐도 번 돈이다. 이런 심정이 아닌가. 일종의 범죄죠. 예. 그거는 도덕성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지금까지 드러난 금융비리 액수만 9조 원대. 경영진과 대주주는 물론 불법 행위를 눈감아준 금융감독기관 관계자와 돈을 받고 뒤를 봐준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 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달 30일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한 예솔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영업을 개시했다. 5천만 원 미만 예금자들은 전액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들은 우선 초과분의 8% 정도만 돌려받게 된다. 그동안의 금융기관 전국적으로 파산 절차를 진행해서 회수했던 회수율은 한 50%가 넘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좀 더 많은 회수를 할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 1억 3천만 원을 영업정지 4일 전에 은행에 넣었다. 전 재산이자 아들의 결혼자금이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하늘이라고 땅이라고 아무도 내 속은 모릅니다. 내가 하고 사는 건 몰라요. 올해는 꼭 내가 소원은 올해 꼭 저거 결혼을 시키려 했는데 일이 돼버리니까 살기가 싫어. 살기가 싫어. 저축은행 한편에서는 예금 피해자 80여 명이 200여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달 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과연 대주주 임원들은 뭐를 느끼겠습니까? 아, 은행은
은행의 돈은 우리 상한구처럼 멋대로 해도 정부에 노비만 잘하면 되는구나. 저는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주주 임원들이 더 강도지속에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날개를 달아줬다는데 저는 그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 입학한 지 6년이 되었고 이제는 정말 코앞에 돈이 없어서 제적을 당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현장을 전전하며 학교로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학생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질랜드 남섬의 크라이스트 처치 CSM 컬리지라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매년 500여 명의 여주대학 학생들이 학점 교류를 위해 연수를 옵니다. 연수 기간은 2개월, 영어 회화와 함께 골프와 승마 등을 배운다고 합니다. 거기 안 가면 잘 말 안 하고 안 가면 부러기 안 돼요. 700대고요. 네? 비행기까지.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 돈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말 잘해가지고. 뉴질랜드에 CSMC를 세운 사람은 한국인 홍석보 씨입니다. 홍석보 씨는 여주대학을 소유한 동신교육재단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여주대학은 수업료 중 일부를 뉴질랜드 CSM 컬리지에 보내고 나머지는 홍석보 씨의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했습니다. 교비로 지원되는 학교 법인카드가 부적절한 곳에 사용되는 일도 있었다. 한 유흥업소에서도 법인카드가 결제됐다. 이 유흥업소에는 여러 명의 접대부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2차로 불리는 성매매도 한다고 합니다. 알아서 25만 원. 그리고 눈빛이가 10만 원 있어요. 그럼 130. 전체 직원이 137명인 여주대학의 법인카드는 187개였다. 2,900만 원. 2,900만 원. 제가요? 예. 그 당시에 하여간 제가 또 지역적으로는 경기도 네. 그 산학협 단장, 서단장 협의회 총무를 봤어요. 네. 부회장들, 임원들 남아가지고 이제 그 애프터로 거기서 간단하게 행사하고 이랬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에 반값 등록금을 발표했다. 최초로 이루어진다는 선례를 저는 만들면 이것이 어떤 전국적 파급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서울시립대학교의 반값 등록금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다.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면 시립대 학생들은 당장 내년부터 1년에 230여만 원만 내면 된다. 지금 당장 내 스펙 속에 쌓는 게 더 급하고 그것이 당장 내 미래에 직접적인 변화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뭐 며칠 안 돼서 이제 서울시 때 반값 등록금을 발표하면서